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기본이자 툴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렛츠고! 에디터 몽키. 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캔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좌측에 보이는 크리에이트 뉴를 선택한 다음에 캔버스 크기를 정해줬어요.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캔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실습할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에 그냥 떨궈 볼게요. 여기 떨구면 해당 이미지에 맞는 캔버스가 생성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이미지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 단축키 했던 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포토샵에서 단 2개의 단축키를 외우라고 하면 이걸 외우겠다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컨트롤 J, 레이어 복사, 그리고 두 번째가 선택 해제, 컨트롤 D, 이 2개였어요. 그럼 여기서 레이어 창을 한번 볼게요. 우측에 이 레이어 창이 있죠?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레이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 복사됐어요. 그죠? 똑같은 애가 하나 복사됐습니다. 이게 컨트롤 J.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유튜브에 첨부 파일이 안 돼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해당 영상 하단 소개글에 첨부 파일 있는 주소 써 놓았으니까요. 받아서 저랑 똑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 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택 툴의 첫 번째, 바로 마퀴 툴입니다. 한국판 버전에 보면 선택 윤곽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 버전을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도구 상자 이쪽 하단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세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부 선택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안 보이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래도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눌러서는 안 나오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꾹 누르시거나, 그럼 보이죠 이제?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 선택을 하시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꾹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종류가 있죠. 렉탱귤러 마키 툴, 일립티컬 마키 툴. 첫 번째인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해 볼게요. 한국판 버전으로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밑에 거는 원형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사각형, 원형.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사각형은 이렇게 네모네모한 녀석들을 딸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만 따고 싶다 할 때 끝에 가져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띄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딴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해볼게요. 아까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그리고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 눈을 가려볼게요. 밑에 거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저장이 됐죠. 그죠? 아까 선택하지 않고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누르면 그냥 이미지 전체가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 영역을 정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그 선택된 영역만 저장을 해서 레이어로 만들어줘요. 그게 컨트롤 J.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선택된 영역을, 지금 선택된 영역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선택된 영역을 또 선택하고 싶어. 똑같은 부분을. 그러면 선택 영역 2를 또 선택해서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미 이렇게 눕기가 따져 있는 경우, 눕기가 딴다는 건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해서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낸 경우를 눕기를 딴다라고 표현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 썸네일 있잖아요. 레이어 창에 있는 원하는 녀석의 썸네일을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캔버스의 이미지가 선택 영역으로 다시 정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재선택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창에 해당 이미지의 썸네일을 클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선택되고 나서 이걸 다 썼어. 그리고 이 선택된 걸 없애고 싶은데 ESC를 눌러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 컨트롤 D, 선택 해제. 컨트롤 D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D,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J가 레이어 복사, 컨트롤 D가 방금 한 그 선택 영역을 없애는 거. 위에 거 다시 지우시고, 지우는 건 그냥 레이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원형 한번 해봅시다. 원형 툴. 원형 툴은 이런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실제 리플렛 같은 데도 많이 써요. 리플렛 같은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플렛 보시면, 팜플렛이나 리플렛 이런 거 보면 사람 얼굴 딸 때, 사람 얼굴 이렇게 표시할 때, 많은 사람들 표시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이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리플렛이든 뭐 이런 걸 만들 일이 있으실 때 참여자가 많다라고 치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진에다 놓고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좋겠죠? 그럼 동그랗게 하는 방식에, 얘도 아까 네모에서 한 것처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래그 쭉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균형을 잡고 싶은데, 중앙에서 만약에 방금 한 것처럼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이 동그라미가 이 커서를 중심으로 잡고 싶어 라고 하면 Alt 누르고 하시는 겁니다. Alt 누르고 만약에 해볼게요. 이 동그라미 중앙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마우스 위치하고 있던, 커서가 위치하고 있던 게 이 선택 영역, 원형 선택 영역의 중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하죠? 그죠? 삐뚤삐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삐뚤삐뚤한 것도 없애고 정 원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하면 Shift를 누르시면 돼요. Shift는 모양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t 누르고 Shift 누르면 균일한 모양으로 커지겠죠. 보이시죠? 얘를 살짝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한 것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라소 툴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판에 보면 올가미 도구 그리고 폴리고널 라소 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습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를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 공간에다가 떨구면 하나의 캔버스가 새로 생깁니다. 이 캔버스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거랑 별도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캔버스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가져다 놓으면 붙습니다. 얘도 가져다 놓으면 붙어요. 그럼 두 번째 실습에 대한 걸 해볼게요. 올가미 도구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쭉 움직여 보면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쭉 가요. 영역이 만들어지다가 마우스 버튼을 놓는 순간 시작한 위치만큼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정밀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걸 잡을 때 사용해요. 그러면 아니 정밀한 눕기를 따야지 두리뭉실한 걸 왜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 영역을 대충 잡아도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실습할 때 그 생성형 채우기,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AI를 이용한 거를 이제 할 건데, 그거는 두리뭉실하게 잡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올가미 툴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실습을 해볼게요. 이 달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럼 달을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이 하늘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엎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충 그 하늘 하나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 J를 하면 이만큼의 영역이 복사가 되겠죠. 레이어에 복사됐죠? 그럼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달이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없애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외곽에 티 나는 거 보이시나요? 티 나죠? 왜냐면 색깔이 완전 단색이면은 티가 안 나는데, 사진들을 보면 단색인 사진은 거의 없거든요. 다들 그라데이션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약간의 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지 옆에 있는 걸 따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왜곡이 생겨요. 지워볼게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컨텐트 어웨어 필, 한글판 이름으로는 내용 인식 지우기 라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에 에딧에 보면 컨텐트 어웨어 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AI라고 제가 얘기했던 제너레이티브 필 있죠. 그래서 한글판에 보면 컨텐트 어웨어 필은 내용 인식 지우기,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필은 생성형 채우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텐트 어웨어 필은 어떻게 쓰냐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잡아요. 잡고 아까 그 에딧에서 컨텐트 어웨어 필을 누르거나 또는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컨텐트 어웨어 필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그죠? 활성화되어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갑자기 달이 없죠? OK 눌러볼게요. OK. 달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쪽 같아. 티가 안 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컨텐트 어웨어 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실습에다가
사진을 한번 옮겨볼게요. 방금 했던. 키워볼게요.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해서 컨텐트 어웨어 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컨텐트 어웨어 필이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선택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그죠? 분명히 똑같이 영역을 선택하고 컨텐트 어웨어 필을 누르려고 봤는데 없어. 왜일까요? 이 레이어 생성된 거에 모양을 보세요. 이거랑 뭔가 하나 붙어있죠. 아까 시스템용 이미지에서는 없죠. 이게 뭘까요? 바로 벡터 이미지라서 그래요. 벡터 이미지가 뭐냐면 캔버스를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픽셀화 되어 있는 이미지로 캔버스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캔버스 안에다가 사진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식의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벡터화 되어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벡터화 되어 있는 이미지가 그 눕기를 따는 건 따져요. 그런데 벡터는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을 채운다던가 뭐 그 지우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를 벡터화 되어 있는 이미지를 픽셀화 시켜 놔야 돼요. 그 픽셀화 시키는 거는 마우스 이 이미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레스터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픽셀화 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시켜볼까요? 클릭해보면 아까 떠있던 그 표시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볼게요. 컨텐트 어웨어 필이 생겼죠. 그죠? 누르면 동작 되겠죠? 네, 동작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아시겠죠? 이미지 할 때 채우는 거나 지우는 거나 할 때는 벡터 이미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캔버스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레스터라이즈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실습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위에다가 해서 새로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라소 툴로 이걸 따볼게요. 얘만 복사해 올 거예요. 그런데 라소 툴은 두리뭉실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의 손이 마우스로 하면 떨리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삐뚤삐뚤하게 돼요. 정밀하게 안 되고. 그래서 라소 툴은 올가미 툴이죠. 그냥 올가미 툴은 이런 걸 딸 때는 뭐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나중에 AI를 이용한 거 할 때 두리뭉실하게 이거 한 다음에 이 자동차를 없애줘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밀한 거 눕기 딸 때는 안 쓴다. 그러면 뭘 쓰냐? 바로 두 번째인 폴리고널 라소 툴, 다각형 올가미 도구. 얘는 클릭을 가지고 줌인은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올리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위로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이동. 그리고 스페이스바 띄면 다시 작업 커서 이 상태로 한번 왼쪽 버튼 클릭하고 놓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각지지 않게 이 만약에 원형이다 그럼 원형인 부분은 조금 여러 번 클릭해 가지고 원형처럼 만들게요.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잘못 선택했어.
잘못 선택했어. 만약에 좀 두리뭉실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끝이 닿으면 0이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이렇게 원 표시가 생기죠. 동그라미 표시가. 클릭하면 영역이 선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선택되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Alt를 한번 눌러보시면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면 이 뺄 부분을 동그랗게 해서 따면 돼요. 그래서 뺄 부분을 왼쪽 버튼 클릭해서 한번 이어볼게요.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끝에까지 이렇게 안 가고 컨트롤 누르고 그냥 왼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도 그냥 끝까지 가요. 이렇게 붙어요. 시작점으로. 이렇게 되면 빼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더 추가해야 되죠. 그죠? 너무 뺐잖아 처음에. 이럴 경우 플러스가 뭐냐면 Shift가 누르면 올가미에 플러스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시키고 싶은 거는 이 영역이니까 이 영역만큼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따졌죠. 그죠? 여기도 빠진 부분은 따고 뺄 부분은 Alt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 상태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볼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시 위로, 스페이스바 누르고 위로. 정리가 됐죠. 밑에도 마저 따볼게요. 밑에도 Alt 누르고 빼야 되겠죠. 이렇게 땄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이 녀석만 이렇게 따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금 디테일한 거에 딸 때는 그냥 올가미 툴을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확인하시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 퀵 셀렉션 툴, 매직 원드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판 번역을 보면 개체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먼저 해볼게요. 실습을 위해서 실습 이미지를 다른 걸 하나 넣어볼게요. 캔버스를 하나 새로 생성하고요. 개체 선택 도구는 개체를 얘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진에서 개체를 인식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눕기가 따져요. 엄청나죠? 대비가 확실하면 잘 따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주밍을 해서 볼게요. Alt 마우스 휠 위로 올리시면 주밍이 되죠. 주밍했을 때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먹은 거는 우리가 아까 다각형 올가미 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Shift 누르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선택 영역에서 추가는 Shift를 누르고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빼는 건 Alt. 이렇게 되면 개체 선택 도구가 놓친 것까지 우리가 추가해서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쓰시면 돼요. 자동 선택하는 도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라sso 툴 가지고 마무리를 우리가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완벽하냐?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 이 오브젝트로 인식되는 거, 이런 개체로 인식되는 것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민트색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민트색은 가져가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그죠? 이 민트색은 지금 개체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체 선택 도구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올가미 툴이라던가 다른 툴을 이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 퀵 셀렉션 툴,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빠른 선택 도구는 이런 도장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도장 모양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플러스예요. 다른 도구들은 선택 영역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더 영역을 추가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추가를 했어요. 빼고 싶으면 Alt를 누른 상태로 빼줬어요. 그죠? 근데 얘는 항상 플러스인 상태예요. 기본이 플러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2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플러스 되죠? Shift를 안 눌러도 Shift 누른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클릭 안 해도 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쭉 가면 이어져요. 그냥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쭉 이어서도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손 이것보다 팔뚝보다 얘가 더 도장이 크니까 우리가 잡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도 잡게 되죠. 도장 크기를 변경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게 Alt, 마우스 오른쪽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죠. 드래그를 왼쪽으로 하면 도장 크기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도장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영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도장이 이렇게 크니까 한 번만 클릭해도 얼굴이 다 잡히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다 잡힐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싶으면 다시 Alt,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드래그, 클릭. 이런 식으로. 빼고 싶으면 Alt 누른 상태로 마이너스로 바뀌죠. 왼쪽 버튼 클릭, 왼쪽 버튼 클릭. 빼주는 거는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거고, Alt를 누른 상태로 도장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늘려주는 거는 Al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퀵 셀렉션 툴은 개체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민트색도 인식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퀵 셀렉션 툴입니다. 개체 인식하는, 사진에서 개체를 인식한다고 치면 아까 그 개체 선택 도구를 먼저 사용하는 게 편하고, 만약에 개체로 인식을 안 한다 치면 빠른 선택 도구로 대충 윤곽을 잡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라sso 툴, 올가미 툴로 다듬으시면 눕기를 따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직 완드 툴이에요. 매직 완드 툴은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이거는
단색을 처리할 때 되게 좋아요. 실습용 사진을 넣어 볼게요. 사진을 넣으면 지구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까만 배경의 지구인데 단색에다가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까만색을 선택하고 싶을 때 이 자동 선택 도구 매직 완드를 왼쪽 버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이 검은색과 같은 영역을 전부 다 선택해요. 그러면 지금 검은색이 선택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가 락이 걸려있네요. 푸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구만 남겠죠. 딜리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지구만 남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구만 남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는 여기에서 지금은 까만색을 선택하고 지웠잖아요. 근데 까만색을 선택하지 않고 지구만 선택하고 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운 단축키 중에 처음 기초 강좌에서 첫 번째 강좌에서 배웠던 반전, 선택 반전 뭐였죠? Shift, Ctrl, I. 그러면 지금 까만색만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시키면 까만색이 아닌 지구가 선택이 되겠죠. 해볼까요? Ctrl, Shift, I. 그럼 보시면 지구만 선택이 됐죠. 그죠? 여기에서 Ctrl J를 누르시면 밑에 거 지워볼게요. 지구만 남았죠?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직 완드가 이렇게 단색에서는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실습했던 것 중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하늘을 구름만 남기고 싶어. 그리고 그러면 하늘을 선택해가지고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하늘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같은 파란색인데 전부 다 선택을 안 하죠. 이게 그 수치, 표본에 대한, 색에 대한 표본의 수치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직 완드가 같은 색을 선택한다고 하고 지금 이 파란색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색처럼 보여도 수치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선택해라 라고 할 때 이 위에 톨러런스라는 게 있죠. 이 수치를 높여주시면 돼요. 한번 높여볼게요. 30으로 높여볼게요. 30으로 높이고 다시 선택을 잡아볼게요.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지우고 다시 체크. 아까보다 더 많이 잡았죠. 그죠? 또 높여볼게요. 50. 톨러런스를 50으로 잡았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지우고 다시 클릭. 더 많이 잡았죠. 70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컨트롤 D 누르고 다시 선택. 거의 다 잡았죠. 그죠? 톨러런스를 높이니까 많이 잡았어요. 70 정도 올렸는데도 안 잡힌다? 그럼 그 부분은 라소 툴로 그냥 하시면 돼요. 빠르게 올가미로 Shift 누른 상태로 슉 이러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택 도구. 왜냐면 포토샵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 도구를 모르시면 포토샵을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많이 연습하시고 눕기도 많이 따보시기 바랍니다. 전 그럼 다음 강좌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